자,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뭐 내분점, 외분점까지 했던 것 같고, 다 증명을 해줬던 것 같고, 그래서 1차원에서 이제 수직선에서 증명했다가 이제 2차원으로 확장을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 이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분점, 외분점을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뭐 일단 그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내분, 외분이 정확히 뭐니? 그러면 그냥 대충 안에 그냥 나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은 일단 뭐 100% 수학을 못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없어요. 정확하게 정의하죠. 뭐 고정된 점 두 개로부터 안쪽으로 m 대 n으로 거리비가 나오면 그걸 우리가 m 대 n 내분점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점수도 이제 애매하게 나오죠.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분점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외분점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되면서 이제 좌표 평면화 시킨다. 이 좌표 평면화 시킨다는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좌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당연히 좌표를 부여하는데 이제 모르는 좌표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그 모르는 좌표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문자. 내가 원하는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좌표를 부여하는 거죠. 이 좌표가 부여가 돼야지만 고등학교에 있는 이 평면 좌표, 이 도형의 방정식 부분에서 공식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부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점 사이 고등식을 배웠던 문제들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들을 다 풀어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이 점점 어려워질 건데 이 앞부분이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배우는 부분이 가장 배우는 부분이고 이제 점점 이제 스펙터클하게 이제 어려워질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뭐 질문 있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 센 숙제가 1078번까지 157페이지까지가 아마 숙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별히 풀다가 너무 잘 안 풀린다. 풀었지만 안 풀어도 안 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공부를 안 해서 안 풀리고 있다. 뭐 당연히 안 풀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시킨 것도 다 해봤고 문제도 풀다가 이제 안 됐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소용 없어요? 잘 풀어요? 우리 1078번? 이 1078번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 얘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좌표평면화 시키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 A, B, C, D를 좌표평면화 시켜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이제 여기 놓은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도 우리가 문자로 놓을까요? 아니면 그냥 봅시다. A좌표, B좌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 D를 A, B라고 두면 C는 A, 0 A는 0, B 0,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P점이 안에 있죠. P점이 안에 있는데 이 P점을 우리가 뭐라고 놓을 거냐면 뭐 C, D라고 놓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뭐 증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좌표평면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C는 당연히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 0부터 A 사이에 있다. D도 0부터 B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쪽에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시면 되죠. 뭐 PA 제곱, 그다음 PC의 제곱, 이제 PB의 제곱, 뭐 PD의 제곱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하는 게 더 빠르긴 하거든요. 중3 때 배웠던 걸로 써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게 더 빠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좌표평면화 시켜서 이제 증명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PA 제곱은 뭐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니까 C 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고
이제 PC제곱은 C-A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겠고요. PB제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되겠고, PD제곱은 C-A제곱 더하기 B-D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것들을 다 없애보면, 여기 C제곱 같죠? 없어지겠고요. D제곱 같죠? 없어지겠고요. C-A제곱 같겠죠? B-D나 D가 같죠? 다 똑같아요. 같죠? 양쪽이. 굳이 전개하지 않더라도 같은 값이 다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죠. 끝이에요. 증명 다 됐죠? 양쪽이 같죠? 당연히 이제 정과점사의 공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좌표평만을 시켜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특별히 없나 보네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을 하면서 이제 갈 거고, 이제 직방부터가 이제 진정한 이제 또 재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죠? 직방부터가 좀 재밌지 않나요? 그 전까지는 자, 1079번에서 이제 3대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8,2, B는 마이너스 2,7이 되겠고요. 요거에 3대의 내분점. 이게 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 3대의 외분점이 Q가 되는 거죠. 대문자 Q를 써야 되겠네. 대문자 Q 쓰면 안 되겠고. 자, 이건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익혀봤을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면 유도해서라도 써야 되겠죠? 내분점 공식은 이렇게 3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하죠, 이렇게. A 대 B가 3 대 2면은 이 3이랑 B의 X좌표 먼저 곱해주고, 3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6. 2 곱하기 8이니까 16이 이렇게 되겠고요. 또 Y좌표도, Y좌표끼 3 곱하기 7에서 21. 또 2 곱하기 2에서 4.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게 내분 공식이죠? 이렇게 mn 더한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는 거고, Q좌표는 빼주는 거죠. 3대 6, 3 빼기 2가 돼서 똑같이 가는데 3 빼기 2가 되겠고, 위에는 마이너스 6에서 이렇게 곱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빼는 거죠. 8이 16을 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바뀌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바뀝니다. 여기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이제 공식대로 한 거고, 유도도 다 해보라고 했는데, 잊어버리면 유도하셔가지고 갖다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맨날 유도해서 갖다 썼는데. P좌표는 이제 뭐가 되냐? 5분의 10이니까 2가 되겠고요. 5분의 25니까 5가 되겠고요. Q좌표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1분의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PQ의 뭐를 구하냐? 중점. 1대1 내분점이 되겠죠? 중점이면. 1대1 내분점은 당연하겠지만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1대1 중점은 평균 구하면 되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우리가 그걸 이제 M좌표라고 많이 부르는데, 중점좌표를 M좌표라고 할게요.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겠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0. 더하면 22가 되고 나누기 2하면 11.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점좌표가 되겠습니다. 1대1 내분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됩니다. 내분 공식에서 1대1이니까 1 더하기 5고 이렇게 대각선 곱해주면 더하는 거죠. 그래서 1대1 내분점이 중점입니다. 더해서 평균 구하시면 돼요. 내분점은.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 1080번 문제는 뭐냐? 내분과 외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이제 묻는 거죠. 1080번은 1080번을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 은근히 많아요. 시켜보면 내분, 외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죠,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은근히 많은데 1080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재미 삼아서. 자, A, B, C, D가 있는데 1080번에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A, B, C, D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등분 때렸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서
A, B, C, D, E, F, G까지 갔고요. 자, 첫 번째는 점 2는 어디죠? 3분의 AG. 기준점이 A랑 G입니다. 그래서 A로부터 거리가 하나, 둘, 셋, 4개고 G로부터 거리가 하나, 둘이에요. 그럼 4대 2가 되겠죠? 4대 2가 되니까 여긴 4대 2가 되는 거니까 A와 G로부터의 거리비는 4대 2니까 2대 1 내분점이 되겠죠. 점 2는 틀렸어요. 틀렸죠? 왜냐면 3대 2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점 D는 기준점이 누구냐면 B하고 G입니다. B하고 G. 그럼 점 D는 B로부터 거리가 이만큼이 되겠고요. G로부터 거리가 3이 되겠죠. 그럼 D는 B, G의 2대 3 내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2번도 뭐 2대 3 내분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점 C는 2하고 G로 보자면 2로부터 거리는 몇이죠? 하나, 두 개고 G로부터는 하나, 둘, 셋, 넷인데 왼쪽 바깥에 있으니까 2대 4 외분점이 되겠죠. 바깥에 있죠?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결론은 1대2 외분점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1080번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내분과 외분에 관련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이런 거 많이 튀어요. 기본기들이 없어서 내분, 외분의 정의부터 잘 모르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수학 가르치다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애들이 별로 이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뭐 똑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건데 당연하겠죠. 뭐 똑똑하고 뭐 되게 천재적이었으면 뭐 굳이 교육을 잘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별로 안 똑똑하니까 사실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아닌가요? 뭐 다 잘하는데 뭐 교육받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교육을 잘 받으세요. 어차피 대학교도 다 갈 것 같은데 뭐 대학교 안 갈 사람 있어요? 여기서? 다 가겠죠? 대학교도 등록금은 또 비싸잖아요. 돈 낸 만큼 또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잘 등록금 갖다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가서 나중에 잘 돼서 선생님한테 와서 먹을 것 좀 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보면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뭐 내분하고 외분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85번을 보면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 나오면서 그 AP의 제곱과 BP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1085번에 보면 일단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 정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BC 위에 뭐 한 점 P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P가 있는 거죠. 이 P가 있을 때 이 AP 제곱과 BP의 제곱의 최소가 되는 어떤 점이냐. 그러니까 요게 나오죠? AP 제곱과 B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은 이 BC의 P가 몇 대 몇 내분점이냐. 얘가 이제 몇 대 몇, M 대 N 내분점인데, 이게 이제 M 대 N 내분점, BC의 M 대 N 내분점인데, 이 M 대 N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M 대 N. 언제 저게 최소가 되냐? 몇 대 몇 내분점일 때 최소가 될 것이냐? 요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제일 먼저 풀기 위해서 우리 재호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죠? 좌표 평면화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죠? 내가 이 B점을 이런 문제는 풀 때 사실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좌표를 정할 때 그냥 숫자를 정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문제 풀 때
이 한 변의 길이를 그냥 뭐 2라고 정한 다음에 푸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걸 고정된 어떤 걸로 하는 게 편해요. 이거 여기서 이제 문자를 써도 되긴 한데 문자를 쓰면 좀 더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정삼각형을 할 때는 이거를 한 변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계산을 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변의 길이를 1보다는 2로 할게요. 분수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으로 볼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자로 정하기보다는. 또 이제 요령이죠. 그러면 당연히 C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게 2,0이 되는 거고 B좌표는 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겠지만 이건 이제 중점이 되겠고 A는 중점이 되겠고 이 높이는 이게 1대 루트 3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이게 반절이죠?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몇이 되는 거죠?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1대 루트 3대 2죠? 여러분들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여기 60도니까 여기 30도고 수직이 등분이 되겠죠?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가지니까 이 높이가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아마 해석할지는 풀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문자보다는 숫자를 정할게요. 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P 좌표는 당연히 이제 X축 위에 있으니까 뭐 A, 뭐 0이라고 정하는 거죠. X축에 있으니까 Y좌표는 0일 테니까 이게 A, 0이라고 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값이 과연 뭐가 나올 것이냐 따라서 이제 m된 내분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계산해 볼게요. 아마 느낌적으로 2차 함수 최대최소로 가지 않을까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수민아. 할 것 같죠? 그래도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다 좌표 평면화를 시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래서 AP의 제곱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BP의 제곱은 요 두 개죠? 뭐 A가 되겠죠. 값이. 뭐 요거니까 오른쪽 X좌표에서 왼쪽 X좌표를 빼면 되니까 이제 BP의 길이는 A가 되겠고 제곱했으니까 A의 제곱이 되겠죠. 뭐 절대값 A의 제곱해도 어차피 탈출하니까 그럼 이게 A는 몇 차식이 나오죠? 2차식이 나오면서 2차 함수의 이제 최대최소로 또 연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거의 최대최소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직 산수의 기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거의 2차 함수 최대최소의 확률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아니면 뭐 그래프로 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그래프로 최대최소를 찾던지 아니면 2차 함수 최대최소인데 사실 뭐 2차 함수 최대최소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프로 푸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뭐 산수의 기하를 배우기 전까지는 거의 그냥 그래프 세상이죠. 최대최소 문제가. 그럼 제곱할게요. A제곱 나오고 여기 A제곱 나오니까 이게 2A제곱이 되겠고요. 곱한 다음에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아래로 블록하는 2차 함수꼴이 나오겠고 A가 최고차항이 2가 때문에 요때 대칭축일 때 A 값이 뭐가 되는 거냐 우리 소희야. 맨날 구했지만 뭐 완전 제곱식 만들 필요 없게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2분의 1일 때 A가 2분의 1일 때가 가장 최소가 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P 좌표가 뭐가 될 때가 되는 거죠? 2분의 1일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분의 1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B로부터 거리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이 C로부터 거리는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걸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분에 뭐를 곱하면 되죠? 1을 곱하겠죠? 그럼 몇 대 몇 내분점이 나오는 거죠? 1대 3 내분점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m대에는 몇이 나온다? 최소가 되는 1대 3 내분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거리가 2분의 1이고 2분의 3이니까 거리비가 이제 1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n은 뭐가 된다? 답은 n 플러스 n은 그래서 이제 4가 된다. 근데 이거 풀라고 시키면 이제 찍는 애들이 다 중점 아니냐? 그러면서 중점 겁나 찍는데 중점이 아닙니다. 중점 많이 찍거든? 그럼 답이 없어요. 2가 없는데 찍을 수도 없네. 이게 1대3 내분점이에요. 은근히 좀 신기하게 나오죠, 소희야? 아니냐? 신기하게 안 나오네. 1대3일 줄 알았어요? 전혀 모르겠죠, 1대3 나올 거를. 그죠?
이거를 느낌과 필링으로 1대 한번 찾을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나요?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 때도 어차피 이러한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됐다? 정해주는 게 좋아요. 저거 문자 쓰면 더 복잡해지니까 길이를 웬만하면 정해주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기가 더 간단해져요. 됐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내분점 개념을 썼다고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우리 수민아. 사실 이 문제의 그 주력은 내분의 개념은 마지막에 그 1대3만 나오는 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개념은 좌표 평면화 시키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더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안 그러냐 재호야? 내분 개념은 사실 마지막에 뭐 1대3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 사실 뭐 내분점 문제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086번으로 가서 이제 또 두 점이 나옵니다. 이 두 점이 A가 마이너스 3,5가 되겠고 이제 B가 6,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거 이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보냐면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이 있다. 뭐 1사분면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X좌표도 0보다 크고 Y좌표도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뭐 그 얘기죠. 뭐 다 알아듣겠지만.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씁니다. 근데 이게 A 대 1대 마이너스 A가 되면 더하면 몇이 되죠? 더하면 뭐가 되죠? 수민아? 1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뭐가 된다는 거야? 분모가 1이라는 얘기야. A 대 1대 마이너스 A는 더하면 1이니까 분모는 1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면 6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A 곱한 게 X좌표고 또 Y좌표는 Y끼리 곱하죠. 이렇게 되겠죠. 그냥 뭐 계산 공식만 쓴 거예요. 뭐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되겠고 그때 이제 부등식을 쓰겠죠. 1차 부등식인데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거니까 연립부등식이 이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부등식을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6A 더하기 3A니까 9A 빼기 3이 0보다 크다가 나오겠고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는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마이너스 7A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A는 넘어가면 3분의 1보다 크다. 여기서 A는 7분의 5보다는 A가 이제 작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거 3분의 1보다는 크고 A 값이 7분의 5보다는 작다가 나온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3분의 1부터 A는 7분의 5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 쓴 다음에 1사분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연립부등식으로 간 거죠. 둘 다 양수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부등식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분점 공식 쓰고 이게 끝이에요. 내분점 쓴 건 끝이에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1사분면이 있다 해서 양수 돼서 이제 푸는 거는 연립부등식. 그래서 우리 연립부등식 다 배웠잖아요. 앞에서 1차 연립부등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배웠죠? 뭐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 풀다가 이러한 기본 그러한 연산들을 다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사실 뭐 되게 어려운 문제냐? 뭐 그렇다고 보기엔 어렵죠? 그냥 뭐 공식만 써도 푸는 문제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089번 같은 걸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응용됐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간 좀 줄 테니까 1089번은 뭐 아주 쉬운 문제 같진 않아요. 이제 문제를 보면 뭐 상문제라고 줬는데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리 형준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세요? 응? 조여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뭐 눈은 다 풀렸던 것 같고요. 거의 렘 수면 상태에 지금 거의 들어갔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부터 구해야 되겠죠? A, B를 M 대 N으로
내분점부터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분 AC를 MDN으로 내분하는 점. 요 두 개를 MDN으로 내분점을 또 따로따로 다 뿌려내겠죠? 뭐 이건 다 그냥 공식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MN은 양수다. 이렇게 내분점을 구하면 요거는 m 플러스 m분의 4m 더하기 an m 플러스 m분의 마이너스 4m 플러스 bn AC도 m 플러스 m분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an 2m 플러스 bn 이렇게 이제 내분점은 다 쓴 것 같아요. 근데 얘는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m 플러스 n이니까.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마이너스 4m 더하기 bn은 0이면서 요거 마이너스 2m 플러스 an도 0이다. 이걸 이제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a, b가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A랑 B가 10 이하의 자연수다. A랑 B가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이 A, B가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 뭐 이런 문제죠. 자, 일단은 미지수를 날려야 되는데 우리 소희야, 누구 없애면 좋겠냐 여기서? N? N은 날리기 되게 어렵지 않냐? M을 날리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되겠죠? 소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밑에 식에다 몇 배 하면 되는 거죠? 2배 하면 되나요? 2배 해가지고 이제 빼겠죠? 빼면 B-2A의 N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N은 어차피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누가 0이 돼야 되냐면 B-2A가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N 값은 0이 될 수가 없죠. 당연하겠지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B-2A가 0이 돼야 돼. 그럼 결론은 뭐다? B는 뭐랑 같다? B는 뭐랑 같다? 2A랑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B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A부터 넣는 거죠. A가 1, 2, 3, 4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죠? 5까지 들어갈 수 있죠. A가 1일 때 B는 2가 되겠고, 좌표표를 쓸게요. A, B의 좌표표면 A가 2일 때는 4가 나오고 3일 때는 6이 나오고, 뭐 4가 될 때는 8이 나오고 5가 될 때는 10이 나오고 6이 되면 12가 되니까 안 돼요. 왜냐면 B가 뭐보다 커지니까 10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총 몇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총 5개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왜냐면 A, B가 1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제 10이 넘어가죠? B가 1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수니까 1부터 세셔야 됩니다. 또 뭐 0부터 대입해가지고 세지 마시고요. 그죠? 그래서 뭐 자연수인데 또 0부터 셌습니다. T였어요. 뭐 이런 슬픈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 B, C 개수는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온다? 좌표로 총 몇 개가 나온다? 5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사실 뭐 내분점 쓴 거는 요거 쓴 거밖에 없어요. 이게 0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미지수 날릴 때 A, B는 남겨놔야 되겠고
그러니까 m을 나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저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미지수 나뉘는 것도 잘 한번 생각해보고 나뉘어야 돼요. 문제 풀 때, 식 정리할 때. 자, 1090번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요. 두 점이 나오는데, A는 5,-2가 되겠고, 이제 B는 -1,4가 됩니다. 이거를 지나는 직선 AB에 있는 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뭐, 팁을 주자면, 이런 문제를 표현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 Y좌표는 신경 쓰지 마시고 X좌표만 보고 대충 점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있다고 찍는 게 좀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 표현하는데 -1이니까 B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 B가 여기 있는 거예요. -1이니까. 그리고 A좌표는 5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얘가 5 이렇게. 그래서 그냥 직선 위에 있다고 보세요. 어차피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여기다 판별하냐면 일반적으로 X좌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이쪽이 왼쪽에 있는 거야. 5가 더 크죠? 오른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왜냐면 어차피 그림 다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요. 대충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라고 줬냐면 A, B가 3BC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A, B는 지금 고정이에요. 왜냐면 A, B는 지금 고정점이거든요. 여기가 1인 거야. 그럼 여기가 BC가 만약에 BC 길이가 1이었다면 요 AB 는 뭐가 되냐면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길이가 1이라고 본다면 AB 요 길이는 3인 거야. 실제적으로 보자면 AB가 뭐 이렇게 3등분을 때릴 수도 있겠죠. 3등분을 때린 다음에 BC는 1인 거야. 그러니까 BC가 봐봐 이쪽으로 1일 수도 있고 봐봐 BC의 거리가 요거의 3등분에서 1이거든. 그러니까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이거의 C1 C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봐봐 A, B가 3이야. 그러면 B, C는 1이 돼야 되거든. 이쪽으로 1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1이 될 수 있는 거야. 왼쪽으로도 다 갈 수가 있겠죠. 거리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온다? C좌표가 나올 수 있는 몇 개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잘 볼게요. 자, 우리 둘 다 될 수 있는 거 이해되니, 지호야? 그럼 이쪽에 있으면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는 이제 AB로 보자면 몇 대 몇 내분점이 되냐면 AB를 기준으로 볼게요. AB를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 뭐가 되는가?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야. 얘는 AB를 기준으로 보자면 요 잡으면 뭐가 되는가? 2대 1이 되는 거야. 여기부터 거리가 2고 1이니까 이건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야. AB를 기준이야. A가 먼저 나왔을 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게 몇 대 몇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나오거든? 그러니까 X좌표만 대충 보세요. 뭐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럼 소희야, C2는 어떻게 되냐? A, B로부터. 4대 1 외분점이 되겠죠. C2는 A, B로부터 4대 1 외분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알아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공식만 쓰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틀리면 이제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그림을 일단 못 그리고요. 이게 무슨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많이 틀려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안다고 풀 수 있도록 안 내요. 절대로 요즘 수학은. 왜냐면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정확히 이해해서 그림 그리면서 푸셔야 되겠고요. 그런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계속 틀리게 만듭니다.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그럼 이제 뭐 구해봅시다. 2대1 내분점부터 하면 2대1 내분점부터 하면 2 더하기 1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플러스 5가 되겠고 또 2 더하기 1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4, 2 파이 되겠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분의 3이니까 요 C1은 첫 번째가 1, 3분의 1기니까 1,2가 되는 거 알겠고요. 4대의 외분점도 구해보면 이제 4 빼기 1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 또 4 빼기 1에다가 빼주면 되는 거니까 4, 4, 16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가운데만 뺄셈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3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3,6이 되겠습니다. 답이 이제 두 개 나왔죠. 1,2와 이제 마이너스 3,6이 이제 둘 다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 은근히 많이 튀어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고 그 1091번 같은 경우도 뭐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1091번 같은 것도 여러분 풀 수 있겠죠, 충분히? 한번 풀어볼까요? 1091번 한번 풀어볼까요? 1091번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뭐 형질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보면 선생님 강의가 이제 그 수면제인지 알겠어요. 어? 근데 강의가 수면제인가요? 아주 잠이 잘 와요? 조리 때 들으면 아주 좋습니까? 응? (109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그림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A랑 B가 있겠고요. A랑 B가 있겠고 자, 요 A, B 길이는 그러면 같은 경우에 2가 되면 되겠고 BC 길이는 3이 되겠죠. 요게 2인 거고 BC가 3이에요. 요게 BC, A, B가 2입니다. 두 칸으로 나누면 되겠고 BC는 3칸이야. 요쪽으로 3칸 갈 수 있겠죠. 한 칸, 두 칸, 3칸. C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이게 2대 3이니까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C가 3칸 일로 와서 한 칸, 두 칸, 3칸. 여기도 C가 됐습니다. 여기 C1, C2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자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A좌표가 양수라고 했잖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랑 X좌표 1이란 말이야. 근데 A좌표가 양수니까 여기서 이제 대충 느낌이 오죠. C1 구하는 것과 C2 구하는 것과 우리 수민아 뭐겠냐? 당연히 C1이겠죠. 왜냐면 X좌표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C1 좌표 구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냐면 A좌표가 양수라고 했잖아. 둘 중에 하나 이제 나오는데 얘가 양수래. 그러니까 거리 있는 것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구하는 거야. 왼쪽으로 가면 이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렇게 X좌표만 그려놔도 둘 중에 하나 고를 때 좀 편해요. 우리가 문제 풀 때. 보통 이제 X좌표 부호를 많이 주거든. 일반적으로.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내가 X좌표를 기준으로 대충 점만 찍으라 그랬어요. 너무 자세하게 찍을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 재우야. 몇 대 몇 점이냐? A, B로부터. 5대 3 외분점이 되겠죠? 이거 구하는 문제예요. 끝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정도만 표현해도 수직선에서 뭐 너무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표현 안 해도 저 정도만 표현해도 충분히 우리 풀 때 큰 지장 없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안 그려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 정도만 그려도 뭐 충분하니까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죠. 뭐 여기까지 왔으면 다 푼 거죠. 뭐 공식 못 써도 틀렸습니다. 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 아닌가요? 공식을 못 써서 틀렸다는 거는 너무 슬픈 이야기니까. 그죠? 소희야? 뭐 상문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문제도 뭐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상문제에서 그 OAC의 넓이가 45다는 얘기는 그 높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힌트는 1093번에서 OAC, O좌표도 알고 A좌표도 알아요. 그러니까 C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높이가 정해져 있고 그 높이가 정해지면 그 A, B에서 아마 Y좌표가 나올 거예요. Y좌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OA가 지금 보면 OA가 길이가 뭐죠? OA가 AB가 있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오고 A좌표가 지금 3,4예요. 3,4. 그래서 이제 OA는 길이가 뭐 정해져 있어요. 5로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지금 어디 있냐 봤더니 B가 0,6이에요. B가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B가 0,6이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수직인가요? 알 수가 없나요? 아직 안 배워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게 아마 수직일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직이 아니면 넓이 구하기 어렵거든. 요게 이제 수직인데 요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겠고요. 요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수직이 아니네? 나 수직이라 생각했는데 수직이 아니네요. AB랑 수직 아니네? 그러면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요거 쉽지 않네요.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어딘가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시점이 있는데 넓이가 45니까 A가 음수래. 그러니까 A가 음수라는 거니까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쪽에 있다는 거죠?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A가 음수니까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A가 음수인 점이 이 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A, B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OAB냐? OAC 이게 시점인가? 그러니까 OAC 요 길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내분점 문제인지를 우리가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는데, OAB 삼각형과, 그 다음에, OAC 삼각형은, 뭐가 동일하죠? OAB 삼각형과 OAC 삼각형. 그러니까 요 OAB 삼각형은 요거겠죠? 요 OAB 삼각형과 요 OAC 삼각형은 뭐가 동일하냐면 높이가 동일합니다. 이게 직선이 있으니까 뭐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높이가 동일해요. 여기가 직각이 아니긴 한데 직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높이가 동일해요. 뭐 수직으로 만약 그렇다 칠게요. 뭐 이렇게 이제 만약 수직이 나왔다 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OAB 삼각형과 OAC 삼각형은 높이가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넓이 B는 뭐가 좌우하겠냐? 우리 재우야. 높이가 동일하면. 밑변의 길이가 좌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밑변의 길이의 비를 통해서 내분점, 외분점이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봐봐. 이번에 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이 넓이 지금. 못 구합니까? 이 OAB 넓이 구할 수 있죠. 이게 지금 6이고, 이게 몇이죠, 지금? 이 길이가 몇이죠? 소희야? 3이죠? 그러니까 OAB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잖아. 6, 3, 18이 되겠고요. 2로 나누니까 이게 OAB 길이가 9인 거예요. 그죠? 나오죠, 여기까지? 근데 지금 OAC 길이가 뭐라겠냐, 수민아? 넓이 몇이라겠어요? 45죠. 그러니까 이게 45니까 이게 높이가 같으니까 이 넓이 B가 이 밑변의 길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1대 5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이었을 때 이 길이는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넓이 B가 지금 1대 5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1이면 이 밑변의 길이가 5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 B는 밑변의 B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변의 길이 B가 이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인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보자면 자 여기를 볼게요. 요거 A, B, C가 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풀게요. 이렇게 쓸게. A, B, C를 있을 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C는 어디 있냐? 이게 1이었을 때 C는 이게 5인 점이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 BC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C좌표는 우리가 보자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소희야. 저 C좌표는 그러면 A, B로부터 몇 대 몇 점이 되는 거냐? 5대 4 외분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요 점은 5대 4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A, B로부터.
선분 A, B로부터 5대4 외분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이제 상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이 넓이비를 구해야 돼. 넓이비를 구해서 저 밑변의 길이비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이 넓이비를 통해서 밑변의 길이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OAB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야. 그죠? 그게 쉽지 않죠? OAB 삼각형의 넓이를 왜 구해야 되는지. 왜냐면 넓이비가 곧 밑변의 길이의 비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변의 길이가 1대5니까 이 1대5라는 걸 통해서 내분 외분점을 통해서 C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 OAB 넓이를 구해서 이걸 그 밑변의 길이비를 구한다는 생각을 편하게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풀라고 시키면 거의 다 틀려갖고 와요. 왜냐면은 이 넓이를 활용할 생각을 잘 못해요. 밑변의 비리 구할 때 쓰는 거를 잘. 왜냐면 이게 잘 안 보이지 않냐? 이거 구해야 될 때가 생각 들 거 같냐, 재호야? 잘 안 들겠죠. 그 넓이를 구해서 그게 이제 밑변의 길이비라는 거 이제 유추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운 상문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 어렵게 나와요.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그럼 봐봐. 여기서 내분점 쓴다는 거가 느낌이 별로 안 나오잖아. 사실 쉽지 않잖아.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제 응용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오면 이제 애들이 많이 튀어요. 자, 이 1093번까지 했는데, 일단은 내분점, 외분점은 활용으로 가면 이렇게까지 응용까지 갈 수가 있다. 우리 수민이 그때 많이 했었냐? 이거 풀었었냐? 그때 왠지 질문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너도 저거. 일단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분, 외분점 계속 해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기 전까지 빨리 끝내. 무게중심인데, 뭐 무게중심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서 알겠지만, 딱 따지고 보면 무게중심이 어떻게 구한다고 들었니, 소희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수직이등분은 이제 외심인 것 같고요. 외심. 이제 무게중심은 중선,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이죠. 근데 무게중심은 사실 넓이를 쪼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이걸 통해서 넓이가 몇 등분 되죠? 6등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만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렇게 세 중선의 교점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대변의 그 중점으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 이제 중선이라고 불렀죠.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중선은 뭐다?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에 연결시키면 그게 중선이 되겠고, 요 점, 이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데, 우리 중선은 이렇게 그으면 이게 서로 평행하게 되면서 이게 길이비가 1대2니까 이게 1대2 닮음이 돼서 여기도 1대2가 돼서 2대1, 뭐 2대1. 그래서 중선의 2대1 내분점이라고 하면서 이제 닮음을 통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왜냐면 이 중선을 연결하면 이 둘이 서로 평행하게 되면서 얘가 1대2 닮음이 되니까 여기도 1대2인데 요 삼각형도 1대2 닮음이에요. 왜냐면 이게 1대2인데 이게 서로 평행하니까 이 역각이 서로 이렇게 같으면서 여기 나오게 되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또 1대1 닮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 길이의 비도 2대1이 되는 거예요. 다 닮음이기 때문에. 요 닮음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 중심을 찾아요. 그 다음에 요 중심, 요 BC의 중점을 M점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 M점은 이 BC의 내분점, 1대1 내분점, 중점으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찾은 것과 A점의 2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분점을 몇 번 쓰면은 우리가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냐면 2번 쓰게 되면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고, 이 무게중심 좌표는 우리가 뭐 공식을 통해서 구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얘를 뭐 x1, y1이라고 놓고, 얘를 뭐 x2, y2라고 놓고, 얘를 x3, y3가 놓으면, 일단 m좌표는 중점이니까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의 2대1 내분점이니까 2대1이 되면은 2대1이 되겠고, 여기랑 이렇게 2를 곱해주죠. 얘랑 2대1이니까 이렇게 2를 곱해요. 그럼 x2, x3 나오고, 이렇게 1 곱하면 x1 되니까 여기가 x1, x2, x3가 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y좌표도 2대1이면 이렇게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거 2배 곱하니까 y2, y3 나오고, 이렇게 1 곱하면 y1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는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산수의 평균처럼 나오죠. 실제적으로 공식은 산수의 평균처럼 나옵니다. 3개 더하고 3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분 공식을 2번 사용해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이 중학교 유형도 배우는데 세 중선의 교점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닮음하고 연관되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제 닮음 때 나오게 되는 이제 우리 이제 무게중심이 나오겠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무게중심 쳐보시면 유튜브에서 뭐 내심, 외심 치면 다 나와요. 요즘 뭐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요즘 워낙 잘 돼 있어요. 검색이. 뭐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놀 때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할 때 활용을 하세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도형을 잘 모르겠다. 모르는 부분이 뭐 외심, 내심이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뭐 굳이 놀 때만 쓰지 마시고 공부할 때도 활용을 많이 하세요. 잘 나오던데 요즘. 자, 그래서 이제 1094번 문제를 풀면 이제 세 점이 나오죠. A가 3, -2, B가 A, -3B, 그 다음에 C가 2B 플러스 3, A 더하기 1이 나오겠고요. 요거를 꼭 추첨하는 무게중심 좌표가 2, -2다. 그래서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오죠. 연방하면 A, B 값이 나오는 가장 쉬운 문제죠. 뭐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뭐 앞장에 있을 만한 문제고요. 틀리면 죽음을 달라. 뭐 그런 문제죠. 그죠? 이거 다 더해요. 다 더해가지고 3 더하기 A 더하기 2B 더하기 3으로 나눠요. 그러면 X좌표 2가 나오는 거죠. 또 Y좌표도 다 더해요. -2, -3B, A 더하기 1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2가 된다. 그래서 뭐 3 곱하면 6이 되겠고요. 없어지죠. A 더하기 2B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래서 3 곱하면 -6이고 A 빼기 3B가 -1이니까 넘어가면 1 더하니까 -5가 되겠네요. 빼면 5B는 5니까 B는 1이 되겠고요. A는 -2가 되겠습니다. 곱하면 답은 -2가 되겠죠. 뭐 이런 간단한 문제죠. 뭐 당연히 이제 맞으라고 준 문제가 되겠고요. 1098번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방법대로 풀면 그 증명이 되겠죠. 아까 어떤 문제죠? 1098번은 약간 그 무게중심이 되도록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P좌표를 설정해서 1098번 같은 것들도 뭐 쉽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성질만 더 알아봅시다. 이 무게중심 성질에서 하나 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성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원래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에 A, B, C의 무게중심이 있어요. 이 무게중심과
이 무게중심과 요 ABC의 무게중심과 여기서 이제 M 대 N으로 이걸 M 대 N으로 내분하는 PQR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PQR M 대 N.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내분점을 연결한 요 삼각형. 그래서 우리가 ABC의 무게중심과 뭐의 무게중심이 똑같이 나오냐면 요 내분점의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서로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 좌표평면 시켜서 이제 증명하면 되는데 뭐 계산은 좀 복잡하니까 하지 않을게요. 간단해요. 요거 MDN 점 구하고 MDN 점 구하고 MDN 점 구하고 다 더한 다음 3 나누면 원래에서 3 나눴던 거 똑같이 나옵니다. 식적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성립해요. 이거 은근히 쓸 때가 있어요. 문제 풀다가. 이거 알아두면은 좀 편하게 풀 때가 있죠. 다 같은 MDN, 이게 다 똑같아야 돼. 뭐 2대1, 2대1, 2대1이었다. 그럼 원래 내분점은 똑같아. 이제. 이런 내분점이면 원래 무게중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디 나오죠? 1096번. 1096번 같은 경우가 뭐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 1097번이구나. 1097번 문제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런 걸 활용하는 문제가 이제 1097번이 되겠습니다. 1097번. 요거 이제 뭐 M 대 N으로 나눠가지고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라고 하면 그냥 ABC의 무게중심 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서로 같아요. 이제 1097번 같은 거 풀 때 이러한 성질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요것도 이제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지금 언급하는 것들은 여러분 수학의 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학 때 했던 수학의 셈에 보면은 다 내가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뿐이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개념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수셈 보세요. 거기 다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 강의할 때, 방학 때 강의할 때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수셈에 보시면. 우리 죽어가고 있어요. 죽지 마라, 형준아. 1098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돼요. 네,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이제 1098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평면만 시켜서 계산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꼭지점을 할 때 P가 최소가 되는 게 무게중심이다. 이제 P를 A, B라고 놓고 이제 PA제곱, PB제곱을 똑같이 또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좌표평면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최대최소 문제인데 또 뭘로 연결이 될 것 같니, 소희야? 2차 함수 최대최소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또 이제 구해보면은 이제 A 빼기 뭐 X1의 제곱, 뭐 B 빼기 Y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PB는 또 이렇게 A 빼기 X2의 제곱, 뭐 B 빼기 Y2의 제곱.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 빼기 X3의 제곱, B 빼기 Y3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A, B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나머지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제곱이 나오거든요. A제곱, A제곱, A제곱이 나와요. 몇 개 나오죠? 그래서 A제곱이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3A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2x3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1, x2, x3가 되면서 x가 나옵니다. 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상수항이 뭐가 있겠죠. 근데 상수항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2차 함수의 그 뭐지? 2차 함수로 a에 대한 2차 함수가 나타내면 이게 아래로 블록인 거야. 왜 최고차이 3이니까. 이거 대칭축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 대칭축이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나오잖아. 그다음 마이너스 1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나누는 거야. 그럼 이게 3분의 뭐가 나오는 거야? x1, x2, x3가 대칭축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게중심 좌표죠.
똑같아요. 뭐 상수항은 안 할게요. 어차피 최대 최소의 상수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B에 대해서 또 내림점적으로 하면 똑같이 뭐 이렇게 나와요. 3B 제곱 나오겠고, 마이너스 2배의 B1, X1, Y1, Y2, Y3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가 나와요. 뭐 나오겠죠? 똑같이 해서 또 B에 대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대칭축 구에다 보면은, 요 B 값은 또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3분의 Y1, Y2, Y3일 때 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명이 완료가 되는 거죠. 왜냐면 A 좌표랑 B 좌표는 무게중심 좌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차함수 최초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A에 대한 이차함수 최초에서 B에 대한 이차함수 최초에서 나눠가지고 각각 대칭축일 때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항상 뭐 나오겠지만 뭐 계산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가 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또 증명이 가능합니다. 거의 이제 이 최대 최소 거의 이차함수 가는 거는 거의 느낌이 오죠? 이번 시험에 우리 수민아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웬만하면 출제가 되겠죠? 그죠? 소위 어떻게 생각하냐? 되겠냐 안 되겠냐?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성질인데, 이 평행사변형과 마름모 성질은 조금 언급하고 갈게요. 이 평행사변형은 기본적인 성질이 뭐냐면 서로의 대변이 각각 어떻게 한다? 각각 평행한다. 이게 이제 그 평행사변형의 기본 성질이겠고, 그죠? 이름 안에 정의가 있죠. 이름 안에 평행사변형, 각각의 병이 평행하다. 평행사변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가 또 같죠? 대변의 길이가 어떻게 됐죠? 서로? 같죠?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대각의 크기도 속도 각각 같죠? 뭐 여기까지는 다 알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또 어떤 성질이 있어? 우리 수민아. 뭐 이거 다 알잖아. 각각 대변이 평행하다. 뭐 대변의 길이 같다. 그 다음에 대각의 크기 같다. 이거 다 알잖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서 수직선이 각각 어떻게 된다? 2등분 된다. 대각선이 각각 2등분 됩니다. 이걸 되게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여기서 사용할 만한 게 지금 뭐밖에 없냐면 내분점밖에 지금 배운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평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한다? 대각선이 각각 2등분 된다. 자, 이 성질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서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서로 같습니다. 내분점을 씁니다. 이때 이제 내분점을 써요. 이렇게. 되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도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마름모 성질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제 마름모는 여기서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딱 두 가지가 추가가 되죠. 첫 번째는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서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또 한 개가 있어요. 뭐냐, 수민아? 마름모 성질에서 대각선이 각각 서로 2등분 되는데 수직 2등분이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대각선이 수직 2등분 돼요. 자, 요 변기 다 같습니다. 변기 다 똑같아요. 이제 마름모는 평사에서 이제 똑같은데, 뭐가 추가되냐?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다 같아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뭐 기본적으로 평사 성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게 대각선이 수직 2등분 돼요. 그래서 이 수직 조건도 나중에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 안 하거든? 왜냐면 아직 직선의 방정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을 하지 않겠지만 이 수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이 마름모가 나오면 이 수직을 또 이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은 안 나와요. 왜냐? 지금 아직 직선의 방정식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쓴다 그러면 지금 마름모 문제가 나오면 이 두 번째 거는 잘 사용하기가 어렵고 어떤 것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1번만 사용하게 될 거야. 근데 실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기말고사 때 직선의 방정식까지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다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파트의 문제는 아직 여기를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사용하게 될 건데 실제 여러분 기말고사 때는 1번과 2번이 다 추가가 돼서 사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출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여기 파트 문제는 1번만 사용할 거예요. 내변의 길이가 같은 것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만약에 마름모가 나오면 얘하고 얘를 쓸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쓸 거예요. 지금 파트에서는. 근데 나중에 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이해됐죠? 그리고 평사는 얘만 쓸 겁니다. 지금은. 자, 요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뭐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이겠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웠는데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다 같이 나오겠죠. 뭐 지금이야 뭐 내분점, 외분점만 나오겠지만 시험 볼 때는 다 같이 나오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 뭐 다 나오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099번 유형 12번까지 하고 13번까지 하면 일단은 진도는 끝나고 직방을 들어갈 수 있겠고, 다음 시간에 뭐 숙제로는 뭐 시스템의 뭐 교육청 기출문제 좀 풀어라고 시키고 같이 풀어주는 것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직방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직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시스템적으로도 풀어보시고요. 자, 1099번에서 이제 A가 마이너스 1,4, 이제 B가 이제 5,0, 이제 C가 8,4가 나오겠고요. 이때 사각형 D, D좌표 이제 모르니까 뭐 당연히 A, B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좌표 평면화 시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모르는 게 나왔다. 문자로 두시면 돼요. 그래야지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평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공식을 쓰면 되냐? 얘 쓰시면 되는 거죠.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서로 같다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평행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못 써요. 왜냐? 직방 아직 안 배웠잖아. 뭐 쓸 게 없어요. 그치, 수민아? 그래서 AC의 중점을 먼저 구해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7이죠? 더하면 7이죠? 이거 더하면 7이잖아. 그럼 요거 더한 것도 7이 돼야 돼요. 어차피 2는 나누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더한 거. 4 더하기 4니까 8이죠. 그럼 요거 더한 거랑 같아야 돼. B 더하기 0 더하기 같아야 돼. 그래서 A는 2가 나오겠고 B는 8이 나오는 겁나 간단한 문제죠. 좌표 답은 2,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맞겠죠? 아닌가? 수민아? 지나가던 강아지도 맞지 않을까 이거? 틀리면 큰일 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풀어보는데 1101번 하나 풀어보세요. 1101번 마름모 나오는 거 하나 풀어봅시다. 1101번 심심하니까 1101번 한번 풀어보세요. 마름모 나오니까 이제 요것도 써야 된다고 했죠? 내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고립공식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운 게 내분점이랑 점과 점 사이밖에 없어서 이건 이제 내분점 공식 쓰는 거고,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라는 거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딱 배웠잖아. 딱 배운 것들. 깔쌈하게. 뭐 배운 거보다 쓰는 거죠. 성질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두 가지밖에 배운 게 없어요. 공식이. 두 개밖에 안 배웠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냐, 수민아, 근데. 야, 뭐, 배운 개념이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좀 많죠? 벌써 유형 12번과 13번 뭐 이렇게 오고. 그죠? 뭐, 사실 뭐, 아직 개념이라고 배운 게 몇 개 없는데,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게 이제 묘미죠. 수학 문제. 그죠, 형준아? 이런 게 수학의 묘미 아닙니까? 응? 너무 좋죠? 안 좋아?
네. 자, 첫 번째는 얘 쓰고, 중점끼리 같다. 쓰고, 이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쓴다고 치면, 뭐, A, B랑 뭐가 추가되면 되는 거죠? 뭐, B, C 길이가 같다. 뭐, 이런 거 추가되는 거죠. A, B랑 뭐, B, C 길이 같다. 말은 뭐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추가되면 되는 거죠. A, B, B, C 같다. 그 다음에 뭐, 중점 같다. A, C의 중점과 뭐, 중점 길이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선분인데, 그냥 대충 쓸게. 귀찮잖아. 요거 두 개 쓰면 연립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름모 나왔을 때 이제 쪼이지 마시고 풀라고. 평사는 너무 쉽잖아. 그래도 마름모 정도는 내야지. 그래도, 뭐 마름모도 어렵다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둘 다 뭐 쉽죠? 수민아?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 출제를 하면, 평사보다는 마름모를 좀 더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뭐 이렇게 응용시키려고 한다고 치면, 뭐,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마름모 성질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모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나왔어? 뭐 이거 계산해볼까요? AC 중점이니까 A 더하기 5랑 B 더하기 2가 같다. 그 다음에 뭐 1 더하기 1, 4 더. 이건 뭐 쓸데가 없네. 그 다음에 AB 길이는 A-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과 BC 길이는 3의 제곱, 3의 제곱.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정식이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인데 9 넣으면 마이너스 5는 0.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1은 0입니다. a 값이 두 개, a 값 뭐야? 두 개 나오네요. a가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a가 5가 되면, b는 몇이 되죠? 8이 되겠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b는 2가 됩니다. 그 더한 게 1 아니면 13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쪽이 58이 아마 되면 58이 되면 이렇게 되면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을 것 같거든요. AB, BC랑 AD도 같아야 되는데 아마 AD가 같게 나오냐? 나오네. 다 되네. 왜 다 되죠? 뭐가 안 되는데? 답은 확실하게 1이죠. 1인데 13도 안 되는 건 아니네. 13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중점이 안 되나? 10 정도 되는데. 승리야, 13은 똑같아지네. C랑 똑같아져요? 찾았어요. A 5 되면 C랑 똑같아져요? 좌표가? 안 된다. 하나 빼줘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5는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이거는 뭐 미친듯이 나오죠.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은. 그 외각의 이등분선은 거의 나오지 않지만 내각의 이등분선은 고3 때까지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은 뭐고 외각의 이등분선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내각과 외각을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워요. 그래서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자, 숙제로. 자, 내각의 이등분선 이런 거예요. 안쪽에 있는 각이 내각이에요. 이거 이등분선을 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자, ABC 삼각형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나오는 거야. AB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내각, 이쪽이 내각이고 이쪽이 외각입니다. 여기는 외각이고 A의 외각이고 이쪽은 이제 내각이에요. 안쪽에 있으니까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요 B가 M 대 N이 B가 되면 요게 M 대 N이 돼요.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랑 평행을 딱 그어요. 그럼 이게 평행하니까 이게 동의각으로 이렇게 갖고 이게 억각으로 갖거든요.
얘가 요쪽에 있는 게 만약 D라고 하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요거 비리가 N이면 여기도 N인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평행하니까 닮음이 돼가지고 이게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이 되는 거예요. 평행선과 길이에 비해서. 그래서 요 내각의 이등분선은 요쪽 양쪽의 변의 길이비랑 요 밑에가 갈라지는 게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왜 많이 나오냐? 보세요. 요 변의 길이 구할 때 무슨 공식 쓰겠죠? 요 M 대 N 쓸 때 무슨 공식 쓰겠어요? 점과 점 사이 공식 쓰겠죠? 우리가 배운 거. 그 다음에 요 점 찾을 때, 우리가 뭐 요 점을 예를 들어서 뭐 M좌표라고 친다고 치면 요 점 찾을 때 또 어떤 거 쓰죠? 내분 공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 다 쓰잖아. 잘 보세요. 점과 점 사이 공식도 쓰고, 이제 내분 공식도 쓰는 거예요. 뭐 갖다 막 버리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버리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쓰니까, 요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각의 이등분선이. 왜냐면 우리 배운 공식을 둘 다 쓰잖아요. 특히, 이 변의 길이 B가 이렇게 정수로 좀 이쁘게 주고 싶으면은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피타고라스 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3, 4, 5, 뭐 5, 12, 13, 그 다음에 8, 15, 17, 7, 24, 25. 뭐 더 있어요. 피타고라스 수가 많이 있는데 요 정도만 외워두시면 내가 된다고 했죠. 4가지 정도만. 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문제 풀 때. 그걸 가지고 한번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요 내각의 이등분선으로 이 문제가 나온 게 1103번입니다. 이 1103번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A좌표가 1,5 그 다음에 B좌표가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4,7 그 다음에 C좌표가 5,2인데 그럼 이렇게 A, B, C를 만약에 이렇게 대충 그렸다 쳐요. 뭐 그림 내 맘대로 그릴게요. 그렇다 치면 요 AB 길이를 구해보면 5의 제곱 그 다음에 12의 제곱이니까 이게 13이에요. 5, 12, 13 5 차이 나고 12 차이 나죠. 그럼 AC의 길이는 4 차이 나고 3 차이 나니까 이게 5예요. 4 차이 나고 3 차이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여기가 13대 5의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 D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림은 대충 그렸어요. 내 맘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길이비가 13대 5면 여기도 13대 5라는 걸 통해서 이 D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B 좌표랑 C 좌표가 다 주어졌잖아. 뭐 이런 게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오겠고 이 내각 말고도 외각도 나오는데 외각은 진짜 안 나와. 솔직히 말해서 외각이 나오는 비중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 얘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해요. 내각의 이등분선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외각은 거의 내 머릿속에서 지워질 때쯤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가 될 때. 근데 외각의 이등분선 문제가 어디 나왔냐면 1105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외각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도 잘 공식을 몰라요. 그냥 다 증명해서 씁니다. 선생님도 다시.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놈들은 거의 못 외우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잘 못 외워줘요. 외울 일이 사실 뭐 잘 안 외워요. 선생님 머리부터 외우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은 이런 거야.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ABC 삼각형이 있는 거야. 여기서 요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A의 외곽이 여기란 말이야. 이거의 이등분선에 이제 그어요.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점 여기 D인 거야. 여기 외곽의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이에요. 이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얘랑 평행한 거를 엿다 그어요. 이렇게 C에서 평행하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의각 이렇게 해서 억각해서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얘가 뭐가 나오죠?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이번엔 안쪽에다가 긋습니다. 한 번 정도 증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변의 길이잖아. M 대 N이잖아. 왜냐면 양쪽 변의 길이를 알 거니까. 그럼 여기 대응되는 게 큰 데는 어디가 되겠냐? 이게 이렇게 닮음이겠죠? 이렇게 닮음이겠죠? 평행하니까? 그럼 요 M에 대응되는 데가 여기가 N이니까 여기도 N이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요가 가장 큰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BD가 M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겠죠? 요거 대응되는 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대응되는 데는 이렇게 닮으니까 여기가 n이었으면 여기가 n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m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큰 거랑 이쪽만 대응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 이렇게 닮음이어가지고. 여기가 m 대 n이야. 그러니까 양적 변의 길이가 m 대 n이면 여기가 m 대 n이 됩니다. 그래서 이 D좌표는 BC의 m 대 n 외분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의 b가 나오지. 양쪽 길이의 b가 나오면 요 좌표는 BC의 선분 BC의 m 대 n 외분점이 돼요. 이런 게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걸 활용하는 문제가. 그래서 거의 안 나와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내각의 이등분선에 비하면 뭐 압도적으로 안 나오고, 이 개념들은 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다 닮음이죠? 그 평행선과 닮음비 할 때 다 나오는 그 단원이에요. 무게중심이 있을 그 단원 다 평행하게 되면 다 닮음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 배우게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나한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친구도 있고 뭐 안 배운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안 배운 친구들은 뭐 도형 뭐 증명을 하나도 한 게 없더라고. 애들 이렇게 와서 가르쳐 보면 도형 증명이 뭐 먹는 건가요? 뭐 공식만 맨날 외우고 있어요. 당연히 도형 못 하겠죠. 뭐 그렇게 배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면 1105번을 풀 수가 있습니다. 뭐 계산은 안 할게요. 이게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뭐 계산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이 자취의 방정식인데, 이 자취의 방정식이 실제적으로 보자면 빠졌어요. 시간 관계 이거 나중에 할 건데, 하지만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왜냐면 이 자취의 방정식을 알아야지만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자취의 방정식이 설사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돼 있지라도 가르칠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개념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유형 13번부터 진도로 나갈 거고, 숙제로는 유형 12번까지 풀어오시고, 그 교육중 기출 문제, 그 시트에 보면 교육중 기출 문제가 3개인가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1111번, 1112번, 1113번이 있는데, 요 3개를 더 풀어갖고 오세요. 요 3개 추가해서. 다른 건 뭐 됐고, 근데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형 12번까지 해오시고, 거기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도형 문제들은 다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증명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가 안 되면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건 지금 다 이렇게 다 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을 할 때 내가 응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설계를 하는 거예요. 다 기초 설계.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응용이 잘 안 될 거니까 참고해서 하시고, 오늘 필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